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무엇을 하든, 얼마나 신경을 쓰든,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든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은 모든 시간, 에너지,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은 마치 여러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갈망하게 만드는 진짜 비결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답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귀하고 잡히기 어려운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항상 거기에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잠시 빼앗으면 갑자기 그들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결코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물러서야 합니다.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를 멈추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항상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부재는 눈에 띄게 되고 갑자기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여러분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둘수록 우리는 더 적게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의 가치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었고 항상 먼저 연락했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에서 믿을 수 있는 심장 박동이 되었고 그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안정된 리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이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여러분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에 그들을 기다리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평소처럼 곧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화를 확인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연결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 부재는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이전 메시지들을 훑어보며 여러분의 존재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침묵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고요한 공간에서 그들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갈망하며 한때 가볍게 여겼던 관심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에 헛고이 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의를 위한 존재가 아니며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러설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있지 않을 때 삶이 어떤지 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때 그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추운 밤속 따뜻한 불꽃으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밝게 타오르고 항상 따뜻함을 내뿜을 때 사람들은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가까이 모입니다. 그들은 그 온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항상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따뜻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들은 추위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까이 다가가고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추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불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있고 망설임 없이 에너지, 관심, 애정을 줄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러서는 순간, 여러분의 빛이 조금 희미해지는 순간, 그들은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재 속에서 추위를 느끼고, 갑자기 여러분의 따뜻함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따뜻함을 그 어느 때보다 갈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우연히 편의에 따라 옆에 앉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끌려오는 불꽃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러서고 너무 많이 주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여러분의 부재 속에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돌아와 여러분이 항상 자유롭게 주던 그 따뜻함을 갈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도전입니다. 오늘부터 물러서세요. 항상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때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나는 그들이 갈망할 불꽃입니다. 크게 말하고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사랑이나 관심을 쫓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보상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을 갈망하게 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생각을 바꾸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앞으로의 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스토아 철학과 다크 심리학에서 가져온 7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팁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재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자신감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여정을 함께 해보세요. 별표 첫 번째, 불꽃이 되지 말고 스파크가 되세요. 별표. 여러분은 무언가를 너무 쉽게 얻을 때 사람들이 금방 흥미를 잃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것은 아이가 항상 원하던 장난감과 같습니다. 그것을 얻자마자 처음에는 열광하지만 곧 그것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다음 것으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항상 눈앞에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매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칙이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밝게 타오르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파크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파크는 연결의 순간을 만들고 그들이 더 원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흥분, 호기심, 그리고 미스터리의 짧은 순간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스파크가 될 때 매력을 창출합니다. 즉시 모든 것을 주는 대신 자신에 대한 희미한 모습을 제공하여 그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외부의 것에 영향을 받거나 지속적인 확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했듯이 본은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갖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이것은 완전히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고 항상 이용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에 대한 갈망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희귀한 존재가 된다면 그들의 눈에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스파크가 되어 그들이 더 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계속 주고 그들이 머물기를 바라는 대신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유용한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관계의 역학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꽃이 되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줄 때 여러분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성은 갈망을 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파크가 되어 에너지의 폭발로 나타나고 약간의 미스터리를 남길 때 여러분은 예측 불가능하고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다음에 언제 여러분을 만날지 생각하며 마지막 상호작용을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고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주며 그들이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물러서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여러분은 그런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줄 때 여러분은 추구의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할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크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물러서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요. 그들이 왜 여러분이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공간이 바로 갈망이 생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물러서는 것이 그들의 관심을 잃게 하거나 여러분을 떠나게 할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없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바른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고 그 스파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정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물러서고 즉시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이 여러분을 갈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선택이 되는 것을 멈추고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플레어로 생각해 보세요. 플레어는 캠프파이어처럼 밤새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로 치솟아 모든 것을 비추고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난 직후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그 플레어가 되어야 합니다. 눈부시고 기억에 남지만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 그들은 여러분의 다음 섬광을 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즉시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멈추세요. 무언가를 보류하세요.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항상 존재해야 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대신 에너지 넘치고 연결되는 순간을 제공하되 그들이 기대하기 전에 그것을 끝내세요. 대화가 여전히 흥미로울 때 대화를 끝내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 데이트를 마치세요. 그들이 더 원하게 만드세요. 그 갈망 속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할을 하거나 누군가인 척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겨 갈망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를 태워버리지 마세요. 자신 있게 물러서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절제되어 주어질 때 항상 그들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면서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전히 추구하고 너무 많이 주고 있나요?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추구받고 갈망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이 주면 그들이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것을 멈추고 스파크가 되어 그들의 삶을 밝히고 점점 희미해져 그들이 더 원하게 만들 때 그들은 여러분을 갈망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이지만 우리는 단지 표면을 살짝 긁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한 단계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것들을 없애고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추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각 단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선언을 적어보세요. 나는 그들이 갈망할 스파크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에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함께하면 그들이 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단계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별표 두 번째, 리듬을 바꾸세요. 별표. 여러분은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이 가장 매력적인 관계에서도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일관성에는 편안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편안함은 지루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메시지, 관심, 존재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이전처럼 인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일상 리듬의 일부가 되고 배경 속에 또 다른 박자에 불과해지며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주던 스파크를 갈망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역학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궁금해하고 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리듬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의 노래로 상상해보세요. 만약 곡이 전체 노래 동안 같은 멜로디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배경음악이 됩니다. 하지만 리듬이 바뀌고 박자가 갑자기 변할 때 그것은 주의를 끕니다. 그것은 청중이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관계에서 리듬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역학을 바꾸면 갑자기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은 감정적인 끌림을 만듭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그 생각에 의해 물들어간다. 여러분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같은 행동 패턴을 따를 때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해지고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중립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습관에 녹아들고 그때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갈망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리듬을 바꾸고 여러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시기를 바꿈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의 생각의 색깔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흥분을 만들고 갑자기 그들은 여러분에 대해 더 신선하고 강렬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물러나거나 심리 개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묘한 조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라면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이 대화를 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즉시 답장하는 데 익숙하다면 여러분의 응답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항상 만남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그 계획을 멈추고 그들이 여러분이 평소에 준비하던 순간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지 보세요. 이 작은 조정들은 미스터리와 신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갈망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밤 상황을 확인하는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것은 습관이 되었고 그들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화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부재는 이전에는 없던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그리운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갈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패턴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물러서거나 리듬을 바꾸는 것이 그들을 멀리 밀어낼까 봐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연락을 멈추면 그들이 관심을 끊을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듬을 바꿀 때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 공간을 채울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너무 많이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알아차리고 그 연결을 다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다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조수가 항상 해안에 머무른다면 모든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수가 물러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새로운 보물들이 발견됩니다. 조금 물러나면서 당신은 관계에서도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밀려오고 물러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물러남 속에서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듬을 바꾸는 것은 조종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편리할 때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에너지,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주기를 멈출 때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연락하고 이전에 가볍게 여겼던 순간들을 갈망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힘은 변화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과 리듬 변화가 있을 때 노래가 더 아름다워지듯 당신이 리듬을 조절할 때 관계도 더 생동감 있게 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의 리듬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다음에 언제 당신의 소식을 들을지 모른다는 느낌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리듬을 통제하고 필요할 때 물러나고 시간을 바꾸고 역학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관찰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에너지 빛이 언제 그들의 세계를 비출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를 갈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리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강한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리듬을 바꿔 그들이 당신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존재를 추구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3번, 그들의 폭풍 속에서 평화로워지세요. 인생과 관계에서 감정은 종종 거칠게 흐릅니다. 기복이 있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고 긴장의 파도도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폭풍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 또는 절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만약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혼란스러운 순간에 당신이 유일하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은 불안정한 물결 속에서 구원의 품처럼 당신의 존재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며 폭풍을 부추기는 동안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당신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폭풍 속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내면의 평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져다주고 그들이 당신의 존재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반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화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희귀한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관계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직장 스트레스, 가족 드라마 또는 개인적인 불안감. 그들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거나 약한 동정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상황을 다르게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빈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거친 바다 속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위로의 온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오래가는 영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화와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이고 스트레스의 순간에 그들은 그 평화를 그 어느 때보다 갈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팁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평온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주변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평온이 나오는 것을 느끼고 그들도 평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폭풍의 중심인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미친 듯이 돌아갈 때 중심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신을 평화로운 호수로 그들을 거센 폭풍으로 상상해보세요. 그들을 더 자극할수록 물은 더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호수는 결국 자연스러운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 평화로운 호수이고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올수록 그들은 자신의 삶의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평화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 평화로운 존재를 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감정이 없거나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폭풍 속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어렵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듣고 관심을 가지지만 그들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공간을 주면서 모든 것이 극적이거나 강렬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조용한 힘의 온천이 됩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들 주변이 무너질 때 그들은 그 무엇보다 그것을 갈망할 것입니다. 때로는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감정이 압도적일 때.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을 할수록 그것은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의 폭풍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당신은 그들이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평온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갈망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폭풍이 몰아칠 때 자신에게 당신은 오직 자신의 반응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세요. 깊게 숨을 쉬고 현재에 머물고 그들의 감정을 고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세요. 대신 그냥 존재하며 당신의 평화를 제공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드라마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감정의 파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당신을 안전한 장소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폭풍 속에서 평화로워지세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4번, 그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세요. 손에 모래를 꽉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통제하거나 너무 꽉 잡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면 다른 사람들은 물러서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분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자유는 삶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더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들을 멀리 밀어냅니다. 자유는 누군가가 자신의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들이 강요받지 않고도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하는 열쇠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은 완전히 물러나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이 항상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을 때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24시간 함께 있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항상 이용 가능하며 그들이 생각할 공간도 없고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여지도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 부재의 순간들, 상호작용 사이의 간격이 그들에게 당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할 자유를 주면 그때 그들은 당신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물러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당신을 잊어버리거나 나아갈까봐 걱정된다면 그것은 과정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들을 잃을까봐, 잊혀질까봐. 하지만 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숨쉴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기억할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은 그들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강한 욕구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항상 먼저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것이 강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압도당하거나 심지어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거나 당신이 없을 때를 기억할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난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하루 이틀 건너뛴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먼저 연락할 자유를 준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지? 그들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지. 약간의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듯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당신의 존재를 다시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기억할 자유를 주고 그들이 당신을 다시 그들의 세계로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통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진정한 힘은 물러나서 자신의 가치를 믿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여 당신의 지속적인 관심 없이 삶이 어떤지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것은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요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갈망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물러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낄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 배려, 그리고 에너지를 갈망하며 5번, 배가 아니라 등대가 되세요. 누군가를 쫓을수록 그들이 더 멀리 떠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물은 더 빨리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열쇠가 쫓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배가 아니라 등대가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주목하기를 바라며 그들을 쫓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안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폭풍우 치는 바다를 가로질러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빛을 비추며 그들이 스스로의 시간에 당신에게 돌아올 길을 찾을 것임을 믿습니다. 등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쫓아가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쫓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신 등대가 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지속적이고 소중하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그들이 삶의 혼란 속에서 기억하기 시작하는 위로의 온천이 됩니다. 이것을 관계의 시나리오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있을 때 항상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파도에 휩쓸리는 배처럼 쫓는 대신 물러나서 그들이 당신의 잠재된 힘을 깨닫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정성에 끌립니다. 그들의 삶의 다른 모든 것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며 그들을 쫓지 않는 사람을 갈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폭풍 속의 평화가 되고 곧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빛을 찾아 당신에게 돌아올 길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그들의 삶에 끼어들 방법을 찾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등대는 절대 배를 쫓지 않습니다.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그 빛이 그들을 다시 인도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누군가를 쫓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거나 당신의 안정적인 존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부재는 갈망을 만듭니다. 물러나서 그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갈망할 공간을 만듭니다. 상징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방향으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배들은 모험적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흐름과 싸우며 길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주변의 혼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등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배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단순히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배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등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 속에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이 갈망하는 사람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차분함과 확고함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암울한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누군가가 항상 존재하지 않을 때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냉담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추고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안정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불확실성에 둘러싸일 때 당신이 가져다주는 빛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기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길을 찾도록 하세요. 결국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불확실한 바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등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6번, 씨앗을 심어 자라게 하세요. 단순한 상호작용에서도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래가는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큰 제스처로 당신을 압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작은 씨앗을 심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연결, 그리고 신비의 씨앗.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물러나서 그 씨앗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들은 미묘함의 힘, 모든 것을 즉시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갈망할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 스토아적 지혜는 우리에게 당신이 지속적으로 승인이나 관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더 적게 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은 제스처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순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 어린 칭찬, 의미 있는 대화 또는 단순히 차분한 존재감을 통해 연결의 씨앗을 심을 때 당신은 그 순간이 지난 후에도 오래가는 영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한 작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이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핵심은 인내입니다. 진짜 씨앗을 심는 것처럼 성장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좋은 제스처로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씨앗을 심으세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칭찬, 그들을 놀라게 하는 의미 있는 제스처, 또는 그들이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대화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비록 작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이 접근 방식이 어렵거나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이 장기적인 전략임을 기억하세요.
도전은 물러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는 유혹을 견디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 씨앗들을 심었다면 그들이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주세요. 즉각적인 확인을 추적하거나 찾으려는 유혹을 견디세요. 힘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순간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얼마나 미묘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이 심은 연결을 더 많이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당신은 땅 위에 서서 매초를 지켜보며 무언가가 싹트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자연히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존재하며 성장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씨앗을 심고 시간을 준다면 그것들은 종종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순히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 많은 메시지로 압도하는 대신 물러나서 그들이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 영향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연결의 씨앗들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압도하여 잊을 수 없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작은 순간들을 심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더 깊고 진실하게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핵심은 그들에게 조금 주고 물러나서 그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닿았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7번, 태양이 아니라 달이 되세요. 밤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달이 떠오를 때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 부드럽고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며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당신은 항상 빛나고 항상 존재하는 태양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달처럼 되세요.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당신이 나타날 때 당신의 존재를 잊을 수 없게 만드세요. 미묘함의 힘은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만약 당신이 태양처럼 항상 존재하고 절대 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달처럼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난다면 그들은 당신을 더 많이 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다시 당신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심이 소중하며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 항상 존재하고 항상 주는 것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러나서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타날 때 그 느낌이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항상 그들의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심지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멈춘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가끔씩만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들이 연락 사이의 순간에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그 연결을 기억하고 더 많이 갈망할 것입니다. 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아름다움은 매일 밤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의 부재가 그것을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마침내 빛을 발할 때 이것이 당신이 갈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덜 자주 나타나지만 매번 나타날 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귀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물러나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들이 달을 쫓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들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에 닿았다면 마음에 드는 버튼을 눌러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존재를 통제하고 거부할 수 없게 될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나는 당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앞에 있다고 약속합니다.